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에 미사일을 팔아 90억 달러 매출을 쉽게 달성했다. 문제는 왜 중국 무기 구매에 열심인 중동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느냐는 것이다. 최근 이라크가 천궁2 8개 포대를 3조 5천억 원 규모로 도입을 확정하며 다음 주에 공식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잭팟이 터졌다며 국내 방산업계는 K방산이 또 해냈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번 중동 미사일 수주전에서 또 패하며 한국에게 3연패를 당했다며 치욕스럽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의 군사매체 디펜스 아라빅은 지난 9일 타베트 무함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이 곧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자국에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라크의 대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금 천궁2는 중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UAE는 2022년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2 포대를 도입했고 사우디도 올해 2월 32억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번에 이라크가 2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 총 90억 달러가 넘게 됩니다. 중국 바이두에서는 왜 중국산 미사일을 사지 않는가, 중동에 90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한국은 그 돈을 세어보느라 손에 쥐가 났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무기 판매국이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며 왜 중국 무기를 열심히 사들이던 중동 국가들이 중국을 외면하고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한국의 무기가 중국의 무기보다 나은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한국산 천궁2는 사우디 UAE에 이어 이라크도 도입했는데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늘 오래된 판매국인 중국은 당연히 미사일 모델이 더 많다며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은 5가지 유형으로 증가하여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둥펑 미사일 시리즈는 매우 정확하고 생존성이 높다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길어져 강력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은 미국이나 러시아 기술로 만든 것이라고 폄하하면서 한국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기의 풍요를 손에 넣었고 손이 저릴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산을 사지 않고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이없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올 연초 중동 현지에서는 KT-SSM을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중국산 허룽 300을 중국산 SL5 다연장 로켓에 각각 장착해 발사하는 시험 사격이 진행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아랍에미리트가 발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허룽 300은 사거리가 300km로 KT-SSM보다 길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고 사용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으며 심지어 가격에서도 밀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산 미사일의 사거리가 더 긴 것 하나가 장점이었지만 한국에서 사거리 제한을 500km로 풀면서 중국산은 어느 하나 더 나온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산은 이번에도 그렇지만 시험평가에서 늘 고배를 마셔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32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미사일 수주전에서 중국산 LR-70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한국의 천궁2에 밀렸고 그전 34억 달러짜리 아랍에미리트 미사일도 한국에 내줬다며 이제는 중국산 무기의 품질과 성능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산 무기는 중국에 채무가 있는 나라들만이 어쩔 수 없이 구입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산 무기는 중동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폴란드를 통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라크와 계약하는 천궁2는 기본적인 조건이 빠른 낫기였습니다. 당장 방공망이 시급한 이라크에게 빠르게 전달해주겠다는 한국의 약속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최근 한국은 더욱더 속도를 내서 생산해 총알의 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2일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추가로 K2 전차 5대, K9 자주포 12문, 호마르 K 12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이번 배송은 지난 8월 말에 한국에서 군사장비를 배송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뤄졌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8월 25일에 12문이 전달되었고 불과 2주 만에 12문이 다시 전해진 것으로 일주일에 6문을 생산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K2 전차도 지난 8월 23일 5대에 이어 이번에도 5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전차를 납품하는 경우는 유럽에서는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K239 천문은 지난 8월 12일에 4대가 도착하면서 29대가 되었는데 한 달여 만에 12대를 또 납품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노르웨이와 불가리아가 K239 천문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빠른 낚기는 이들 국가들에게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산 미사일을 비롯한 한국 무기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중동 국가들에게 팔리는 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산 무기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경 분쟁 중인 인도나 남중국해를 두고서 갈등을 겪는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여기 한국 내 생산되어 배치되는 미사일의 이력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중국 바이두에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을 경계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에 따르면 현무5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0km에 이르는 실제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속도는 마 10에 달하는데 이는 확실히 초고속 미사일이며 추력은 75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지만 핵무기 탑재에 버금가는 강력한 능력을 보였는데 러시아와 미국 미사일의 탄도 무게는 약 1톤이지만 이 현무5 미사일의 탄도 무게는 실제 9톤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현무5 미사일이 특히 강력하고 재래식 미사일이 핵미사일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형 현무5 미사일의 등장은 우리군의 비대칭 타격 능력을 확실히 강화할 것인데 사거리 3,000km가 닿는 지역이 한반도 길이보다 길어진 지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 타깃은 과연 누구일까? 라고 물으며 이는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러시아를 겨냥할 수도 있다며 중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국내 전문가들은 현무5 미사일은 통일 이후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독침 무기라고 했습니다. 현무5 탄두 중량을 1톤급 이하로 줄이고 일부 기술적인 개량을 하면 3,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 동해안과 북중 국경 부근에 각종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곳이 중국 지린성 퉁화에 위치한 중국군 제816 미사일 여단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군은 이곳에 사정거리 800에서 1000km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탄 SIBM 1200여 기를 집중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사드 배치로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현무5 미사일 최소 200기를 포함해 현무 미사일 1500기 이상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때 대동강 이북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북한은 물론 유사시 이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일 네덜란드 루벤 브레켈만스 국방부 장관은 네덜란드는 한국의 탄약, 방공무기 그리고 미사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은 물론 자체 안보 강화를 위해 더 많은 탄약 등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한국산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에 이어 이제는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관심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